처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안 하고 간다고. 제대로 안 하고 간다니까. 아니 지금 중학교 2학년에 무슨 수능 볼 준비를 다 끝내놓고서 지금 영재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택도 없지. 만약에 K입을 안 했다, K입을 안 하고 그냥 수사학만 쭉쭉 빼가지고 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데, 얘 아까 보니 경시도 한 해 같고, 경시하는데 누가 그 선행을 쭉쭉 빼고 앉았냐고. 경시 문제 많이 풀어야지 경시 입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감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떨어진 다음에 충격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정신병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티처스 리뷰를 했잖아. 이번에는 솔루션에 관한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승재 쌤이 아이가 수능 모의고사 쳤는데 60점이 나온 거야. 60점은 택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영재고 갈 때 수능 점수가 중요한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지 영재고에서 들어갔을 때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는 좀 말이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은 게, 얘가 아직 영재고를 붙은 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영재고에 붙으면 이제 영재고 들어가서 하는 것들 준비를 하겠지. 그게 보통 입학하기 전에는 미적까지 다 끝나. 거기까지 끝내놔야지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러니까 미적을 하기는 했다 치더라도 제대로 한 애는 아니야. 수능 대비 같은 거를. 왜냐면 그 미적을 갖다 기본수 한 바퀴 돌려놓고 했다라고 하는 거지. 안 그러고서야 시간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뭐 수능 수학 60점? 나는 그냥 충분히 그렇다고 봐. 예전에도 고등학교 2학년 딱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막 수능 공부 같은 거 하질 않으니까, 근데 그때 수학을 봤을 때 한 60점 나온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 당시 쉬울 때도. 그러니까 영재고 다니는데 고2 끝나고도 60점이 나왔다고? 그럼 굉장히 못 본 거 아니야? 그치, 못 본 거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수능 유형 공부를 했을 때, 왜냐면 그전에는 수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시대 같은 거 공부하고 막 이랬으니까는. 근데 이제 수능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볼 때까지가 한 모의고사지? 한 두세 달 정도? 공부하고 바로 거의 뭐 100점 가깝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대비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갑자기 뭐 얘는 영재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수능 쪽 공부는 거의 뭐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애한테 뭐 갑자기 들이대가지고 10점 나왔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처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안 하고 간다고. 제대로 안 하고 간다니까. 아니 지금 중학교 2학년에 무슨 수능 볼 준비를 다 끝내놓고서 지금 영재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택도 없지. 만약에 K입을 안 했다, K입을 안 하고 그냥 수사학만 쭉쭉 빼가지고 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한데, 얘 아까 보니 경시도 한 해 같고, 경시하는데 누가 그 선행을 쭉쭉 빼고 앉았냐고. 경시 문제 많이 풀어야지 경시 입상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수능에 관련된 뭐 그런 공부 자체를 안 한 애가 6점 나온 것도, 그것도 괜찮게 잘한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다 맞았을 텐데. 그러면 영재고 가서 하는 공부랑 수능이랑 뭐가 많이 달라?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내가 이제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미적분 쪽이 좀 많이 다른데, 영재고에서 추구하는 미적분 쪽은 얘가 진짜 미적분을 할 줄 아냐 이쪽이고, 수능에서는 이제 어렵게 내다 보니까는 뭔가 막 그래프 같은 걸 유추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미적분을 배우더라도 그 유형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1점 나와가지고 큰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라던가 고1 11월 모의고사 같이 이 학생이 이제 충분히 지금 제대로 해가지고 대비가 됐을 만한 뭐 수학 상하 과정이라던가 뭐 거기에 관련된 거면은 60점이야? 그럼 이 문제 맞네 이렇게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미적까지 다 나오는 수능 문제였는데 거기 충분히 60점 나올 만하지. 내가 축구를 잘해. 축구를 잘해. 동네 축구를 잘해. 국가대표랑 붙였어. 잘 차겠냐고. 붙여지. 근데 이게 축구 영재래. 잘 찰 것 같아? 지금 거의 그 급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했던 게 완전 다르다고. 이게 레벨 자체가 다르다고, 공부했던 게. 그래서 정승재 쌤이 솔루션으로 고1 모의고사 3, 4점짜리를 하루 2문제씩 푸는 걸로 솔루션을 줬더라고. 근데 카페에서는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에게 수능 문제를 풀리는 것이 이해 안 된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쌤은 어떻게 생각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티처스 보면은 진짜 수능이 아니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거는 이제 수상화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영재고에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 뭐 이제 2차 함수 이런 거. 수상화 같은 경우는 중등하고도 좀 많이 겹치기 때문에 심화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것 자체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를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면에서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영재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때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지금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그 30번대 문제들이 좀 있어. 28, 29, 30 이런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학교 들어갔을 때 대비도 되고 저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루에 2문제 정도. 당연히 저기 이제 진짜 하루에 딱 2문제만 풀란 얘기가 아니지. 공부를. 영재고 공부도 하고 대신에 이제 영재 공부하면서도 하루에 2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미적분 문제 같은 걸 풀렸으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그 정승재 쌤이 줬던 문제 자체가 미적분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는 충분히 좋다라고 봐. 미적분 문제는 왜 안 좋다고 생각해? 일단 영재고에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 거를 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진 걸 많이 푸는 거지. 그건 진짜 뭐 수능 대비를 하는 거지 영재고 대비를 한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영어 솔루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영재고 가기에서 AP로 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모든 교재가 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정식 쌤이 말씀하시더라고. 이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는 근데 이제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만약 중학교 2학년이었나? 이제 얼마 남지가 않잖아 시험이.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영어 시험을 보는 건 또 아니거든? 오히려 그래서 KMO라던가 영재고 준비할 때는 과감하게 영어를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해. 일단 붙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AP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그 이과 쪽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가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고, 특히 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거의 뭐 수학 책을 봤지만은, 거기 글씨로 돼 있는 걸 읽지는 않고, 거의 수식을 보면서 그게 이해하고 넘어갔거든? 그게 더 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 자체는 지금은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아. 영어보다도 이제 수학과학 쪽에 좀 더 이제 신경 많이 쓰고 튼 다음에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은 어차피 나오는 단어가 그 단어고 이러다 보니까 전공 서적은 오히려 볼만해. 편하게 볼 수 있어. 영어를 좀 잘 못하더라도. 그럼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영재고 붙고 나서 이제 영재고 붙고 나면 이제 대학 때문에 요구하는 게 토플 이런 거 좀 요구하긴 하거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이제 탭스 요구할 거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붙은 다음에 아직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으니까. 영어 수준이 근데 진짜 어느 정도야? 영재고에서 쓰는 영어 수준이. 수학 시간에 뭐 영어를 쓰거나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는 건 아니지? 이제 영어 책을 쓴다라는 거지. 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 일반적인 대화를 막 영어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걸 읽어주고 뭐 이런 수준? 그러면 그 중2 학생의 경우는 어쨌든 1시간 정도의 영어 시간을 할애하도록 시간표를 짜놨더라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 자기 노는 시간 깎아가지고 하는 건 괜찮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 거 당연히 수학학 쪽이 좀 더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거. 그럼 영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보통 어떤 식으로 준비해? 난 영어를 준비하는 애들은 못 봤어. 영어는 그럼 아예 손을 놓는 거야? 아니 지금 수학과학 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그럼 영어는 진짜 아예 놓는 거야?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루 조금이라도 하는 거야? 영어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시험 때 준비를 하지. 학교에서 이제 내신 보잖아 중학교 때. 그때 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뭐 가끔 학생들 보면은 그냥 완전 밤에 이제 과외를 좀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더라고. 학원 다 끝나고. 그래서 영재고 안에 커리큘럼이 일반고랑 다르다고 하니까는 영어 과목이 따로 있는 건가? 있지. 영어는 있지. 그럼 어쨌든 그 시간에는 영어를 하긴 해야겠네. 그치. 그 붙은 다음에 일단 붙고 나서 하자. 지금 붙는 것도 지금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그거 그 시간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야지. 그 영어를 어디다 껴넣어. 이번 편의 주인공은 실력적인 것보다 아이가 너무 마음의 동기가 없고 그리고 자기 실력에 대한 자만심이 너무 큰 거야. 자기는 이 정도만 해도 붙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서울대를 붙더라도 연세 어디를 가겠다라면서 이제 중2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정지 쌤은 그거를 얘 중2병 제대로 안 내면서 사춘기라고 하던데 영재고 준비하면서 그런 애들 사춘기나 이런 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혹시 있어? 사춘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들하고 부딪힌 경우가 많지. 왜냐면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는 자꾸 성적표는 날라오고 넌 영재고 가야 되는데 성적도 나쁜데 이제 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항상 그렇잖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할 때 엄마 안 들어온다니까. 공부하다가 좀 쉬고 있을라 하면 엄마 문 열고서 이 집 또 놀고 있냐 하지. 그런 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감정이 막 욱하게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편도 보면은 토요일 날에는 엄마가 집에 있는데 엄마는 애랑 하루 종일 노는 것만 보잖아. 그치. 근데 보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엄마들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조용하니까 안 들어오고 있다가 게임 소리 나면 들어가가지고서 또 게임한다 그러고. 좀 공부할 때 들어오라고. 공부할 때.
이번 편은 주인공은 마음가짐 때문에 티처스들도 얘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이제 조언을 좀 주신다면. 글쎄, 나는 얘가 티처 시작할 때 보니까 상이 되게 많더라고. 나가는 것마다 이제 입상하고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제 우월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어쩌겠어. 진짜 나가는 대로 이제 상을 다 탔으니까 자기 우월한 건 맞는데, 그건 맞는 건데 이제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중2병 때문에 왔다고 나는 생각 들지 않거든.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은 내가 나오는 행동도 이제 되게 간절할 건데, 영상만 보고 나서는 얘가 이제 뭐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느 학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 편에서 나왔던 교재가 이제 M3 교재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은 영재고반에서는 M3 반 자체가 없거든. 그건 이제 KMO 준비하는 반이고, 뭔가 그 영재고 반을 안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들어.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영재고 반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분명히 내 위치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거를 봤으면 내가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고 싶겠지만은, 친구는 자기보다 좀 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기에 또 맞춰서 할 것 같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잘하는 집단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 일반적인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 마음가짐 자체는 공부할 때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나는 항상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했었거든. 그러다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간혹 어떤 시험 같은 데서는 진짜 내가 봤던 문제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를 건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1시간만 했는데도 한 10개 건지는 친구들도 있고, 5시간, 6시간 했는데도 한두 문제밖에 못 건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문제 하나하나를 진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인드로 좀 보면은 문제를 더 많이 내가 이제 기억을 하게 돼가지고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도 이제 운 좋으면은 진짜 아는 문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이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 티처스에 나왔던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은? 즐겁게 공부를 하고, 영재고는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떨어질 때가 있어. 하루에 시험 보는 거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운이 나쁘게 내가 지금 실수하고 나면은 떨어지는 게 또 이제 영재고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영재고를 가야 된다는 뭐 압박감이라던가 안 줬으면 좋겠고, 자기 스스로도 안 주면 좋고, 주위에서도 별로 안 줬으면 좋겠고, 그냥 즐겁게 이제 공부하고, 일단 이제 뭐 내가 이제 룰 같은 걸 좀 지키면서 대신에 이제 할 거는 다 하고 놀았으면 좋겠고, 놀더라도.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결과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감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떨어진 다음에 충격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정신병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나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좀 편하게 마음을 먹기는 했었어. 대신에 그래도 자신은 있었던 게, 어떤 시험을 나가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다 입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내가 볼 때 그런 자신감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 지금 저게 중2병이고 뭐 자만감이고 뭐 그런 것보다도 상장 같은 거 보니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만한 학생인 것 같고, 좀 즐겁게 공부를 하면서 결과는 이제 받아들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의 영재고인 경기과학고로 나왔잖아. 경기과학고 가고 싶다는 동기가 어떤 거였어? 그러니까 왜 경기과학고로 가게 됐는지. 이제 은사님이시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뭐 과학고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 많이 얘기를 해주신 거지. 해주시고, 학교에서 가더라도 뭐 1명, 2명 이 정도밖에 못 갔다. 뭐 되게 어려운 학교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좀 도전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전에 내가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었고, 중간 정도 이제 딱 유지를 했었지. 시골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도시로 따지면 되게 못하는 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특차라는 전형이 이제 있으니까는 그거 한 방을 좀 이제 노리고 해본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떨어져도 별로 잃을 건 없었어. 왜냐면 원래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붙으면은 대박인 거고. 그러니까 그쪽 하나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는 올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길이 보였으니까. 쌤도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어? 수학을 어렸을 땐 싫어했어. 왜냐면 이게 숫자 계산을 빨리빨리 못하고, 난 어렸을 때 운동 같은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수학을 잘 못했지, 그 당시에는. 중학교 오면서 굳이 이제 계산을 안 하고 또 이제 문자로 가만 냅둬도 되니까는 할만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때는 잘 못하면 뭐 맞고 이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또 수학 선생님이니까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할만하네 이러다가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이제 초등학교 거부터 다시 했었지. 쌤은 근데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고 했는데 친척분들 얘기 듣기로는 쌤이 추석 때 가도 애들은 노는데 책만 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앞전에 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적 없는데?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니야? 내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니야.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엄마가 책 읽으라고 했는데 나 책 보는 게 난 제일 싫었어.
그래도 쌤은 영재고 들어가서 졸업을 한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나요? 반반인 것 같아, 반반. 왜? 그냥 궁금해. 거기 안 갔으면 어땠을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 거기를 갔다 보니까 너무 수학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는 뭔가 못한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 좀 있지.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